미안해, 당신은 여기까지야. 20년 동안 당신 옆에만 있었어. 이제는 내 차례야. 다 들었어요. 당신이 한 말, 계획한 것 전부 다. 여보, 오늘 강릉 가맹점에서 또 전화 왔어요. 레시피가 안 맞는다고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직원들한테 맡겨도 되잖아. 한미경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부엌으로 갔다. 스테인리스 냄비에서는 간장이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손질한 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미경의 손은 쉬지 않았다. 전화를 받으면서도 물을 썰고 메모를 하고 냄비의 불을 조절했다. 전화 너머로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간장 농도 문제였다. 미경은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며 내일 직접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경은 전화를 끊고 낡은 노트를 펼쳤다. 표지가 해진 노트였다. 20년 전 시장 골목 좌판에서 장아찌를 팔 때부터 써온 것이었다. 노트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레시피, 원재료 가격, 거래처 전화번호, 심지어 날씨와 온도까지. 미경은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옆에 메모했다. 강릉점 간장 농도 체크 필요. 내일 새벽 5시 출발. 그리고 노트를 덮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펼쳐 한 줄을 더 적었다. 무 2등급 가격 상승 확인. 대체 공급처 알아볼 것. 부엌 한쪽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가맹점 계약서, 원재료 납품 영수증, 매출 보고서. 미경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다. 직원들은 대표님, 이제 좀 쉬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숫자 하나, 재료 하나가 브랜드를 만들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미경은 창밖을 봤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 겸 주방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미경 찬방이 시작됐다. 전국 300여 개 가맹점. 미경은 그 숫자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다. 300명의 사장들이 자기를 믿고 계약했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남편 오재훈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장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재훈은 미경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 너무 무리해. 얼굴이 피곤해 보여. 미경은 웃었다.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인걸요. 그래도 건강이 먼저지. 가끔은 좀 쉬어야 해. 재훈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미경은 고마웠다. 결혼 20년 동안 재훈은 항상 옆에서 응원해줬다. 회사 일이 바쁠 때도 이해해줬고 힘들 때 위로해줬다. 이번 주말에 우리 드라이브나 갈까? 요즘 당신 쉰 적이 없잖아. 미경은 고개를 들었다. 재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미경은 마음이 약해졌다. 맞았다. 요즘 너무 일만 했다. 그래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바다 쪽으로. 당신 바다 좋아하잖아. 미경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다음 날 미경은 강릉을 다녀왔다. 가맹점 문제를 해결하고 오후에 서울로 돌아왔다. 재훈이 전화했다. 여보, 저녁에 우리 미리 드라이브 갈까? 날씨 좋은데. 미경은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남편이 이렇게 제안하는 게 오랜만이었다. 좋아요. 집 앞으로 올게요. 1시간 후 재훈의 차가 도착했다. 미경은 가방을 들고 탔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황금빛이 도로를 물들였다. 미경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일에 파묻혀 사는 게 당연했는데 이렇게 멈춰서니 새로웠다. 여보,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20년 동안. 재훈의 말에 미경은 웃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 차는 계속 달렸다. 그런데 점점 외진 곳으로 향했다. 미경은 의아했다.
여보, 여기 어디예요?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사람 없는 데서 좀 쉬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재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긴장한 것 같았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차가 급커브를 돌았다. 미경은 손잡이를 잡았다. 그때 맞은편에서 트럭이 나타났다. 재훈이 핸들을 꺾었다. 하지만 늦었다. 굉음과 함께 충돌했다. 미경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에어백이 터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였다. 기계음이었다. 미경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디지? 여긴 어디지? 미경은 천천히 의식을 끌어올렸다.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다. 천장이었다. 하얀 천장.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병원이구나. 목이 탔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무언가 목에 걸려 있는 느낌이었다. 산소 튜브였다. 미경은 기억을 더듬었다. 차, 재훈, 드라이브, 그리고 트럭, 충돌, 사고였구나. 미경은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다. 미세하게 움직였다. 다행이었다. 마비는 아니었다. 하지만 몸 전체가 무겁고 아팠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재훈의 목소리였다. 의사 선생님,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의사인 것 같았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탈은 안정적입니다. 회복 가능성은요? 지켜봐야 합니다. 머리를 다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최악의 경우는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다. 재훈의 목소리 톤이 이상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뭔가를 확인하는 목소리였다. 그럼 언제쯤 확정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난처한 듯 말했다. 보호자님,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일도 있고 해서요. 재훈은 말을 흐렸다. 하지만 미경은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고. 의사가 말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보겠습니다. 전원도 고려해 보세요.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원 가능한 병원 알려주시겠습니까? 둘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미경은 혼자 남았다. 미경은 생각했다. 재훈의 반응이 이상하다. 너무 차분하다. 아내가 의식불명인데 왜 저렇게 침착하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문이 열렸다. 재훈이 들어왔다. 침대 옆에 섰다. 미경의 손을 잡았다. 여보. 재훈의 목소리는 슬픈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경은 알 수 있었다. 연기라는 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대. 나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준비? 무슨 준비? 재훈은 미경의 손을 놓았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서류 넘기는 소리였다. 여보, 회사 일 때문에 서류 좀 확인해야 해. 당신이 깨어나면 직접 처리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대신 봐야 할 것 같아. 미경은 이해했다. 회사. 재훈이 관심 있는 건 회사였다. 재훈은 한참 서류를 보다가 일어섰다. 곧 다시 올게. 문이 닫혔다. 미경은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미경은 결심했다. 깨어나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뭔가 이상하다. 재훈의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다. 바이탈 체크를 했다. 미경은 가만히 있었다. 반응하지 않았다. 환자분, 들리세요?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오후에 재훈이 다시 왔다. 이번엔 누군가와 함께였다. 여자 목소리였다. 상태가 이래요? 목소리가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재훈이 말했다. 응. 의식 회복이 어려울 것 같대.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계획? 무슨 계획? 미경은 귀를 기울였다. 전원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 지방병원으로 옮길 거야. 현명한 선택이에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죠. 둘은 한참 더 이야기했다. 회사 경영권, 재산, 서류 절차. 미경은 모든 걸 들었다. 그제야 미경은 깨달았다. 재훈이 계획한 거였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 미경은 온몸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다니. 미경은 결심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며칠 후 미경은 구급차에 실렸다. 전원이었다. 재훈이 옆에서 따라왔다. 조심히 옮겨주세요. 재훈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연기였다. 구급차가 출발했다. 점점 도시를 벗어났다. 공기가 달라졌다. 차갑고 습했다. 산 쪽이었다. 한참을 달린 후 구급차가 멈췄다. 미경은 들것에 실린 채 옮겨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삐걱거렸다. 낡은 건물이었다. 냄새도 달랐다.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였다. 복도를 지나 병실에 도착했다. 침대에 누웠다. 이불이 덮였다.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환자분 잘 돌보겠습니다. 전원 서류는 다 정리됐죠? 네. 문제 없습니다. 미경은 귀를 기울였다. 원장과 재훈이 너무 친한 것 같았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면회는 제안하겠습니다. 환자 안정을 위해서요. 그게 좋겠습니다. 둘은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환자분 개인 물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간병인은요? 필요 없습니다. 비용도 아까우니까요. 미경은 이해했다. 재훈이 모든 연결을 끊고 있었다. 외부와 단절시키는 거였다. 시간이 지났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바이탈을 체크했다. 미경은 반응하지 않았다. 혈압 정상, 맥박 정상. 간호사는 차트에 기록하고 나갔다. 오후쯤 재훈이 다시 왔다. 침대 옆에 앉았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20년 동안 당신 옆에만 있었어. 이제는 내 차례야. 미경은 속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재훈은 일어나 나갔다. 미경은 혼자 남았다. 어둠 속에서 미경은 생각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새벽 교대 시간이었다. 정소연은 환자 차트를 넘기며 하품을 참았다. 밤 근무는 항상 힘들었다. 신규 환자 명단을 확인했다. 한미경, 교통사고, 의식불명. 소연은 병실로 향했다. 3층 끝 병실이었다.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소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차트를 다시 봤다. 바이탈이 너무 안정적이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두 정상 범위였다. 의식불명 환자치고는 너무 좋았다. 소연은 환자에게 다가갔다. 맥박을 직접 확인했다. 규칙적이었다. 호흡도 안정적이었다. 이상하다. 소연은 차트를 다시 펼쳤다. 전원 기록을 봤다. 대학병원에서 이송됐다. 하지만 전원 사유가 애매했다. 장기 요양 필요라고만 적혀 있었다. 소연은 10년 경력의 간호사였다. 의식불명 환자를 많이 봤다. 이 환자는 뭔가 달랐다. 소연은 병실을 나와 간호사실로 갔다. 선배 간호사에게 물었다. 303호 환자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원장님이 직접 받으신 케이스래.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글쎄, 조용히 치료하고 싶다나 뭐라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다. 점심시간 소연은 원장실 앞을 지나갔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였다. 소연은 무심코 멈춰섰다. 확실합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보호자인 것 같았다. 물론입니다. 소연은 재빨리 지나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이상했다. 오후에 소연은 다시 303호로 갔다. 환자 상태를 체크해야 했다. 들어갔을 때 보호자가 있었다. 정장 입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바이탈 체크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소연은 환자에게 다가갔다. 혈압을 쟀다. 정상이었다.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때 모니터가 잠깐 경보를 울렸다. 삐삐삐 하지만 곧 멈췄다. 오작동인 것 같았다. 소연은 모니터를 만졌다. 기계 점검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보호자가 물었다. 문제 있어요? 아니요. 오래된 기계라서요. 소연은 차트에 기록했다. 그날 밤 소연은 다시 303호로 갔다. 야간 순찰 시간이었다. 보호자는 없었다. 소연은 문을 닫았다. 환자에게 다가갔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들리시면 신호 한 번만 주세요. 정적이 흘렀다. 소연은 기다렸다. 그때 환자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한 번, 분명히 한 번. 소연은 숨이 멎었다. 다시 확인했다.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들리시면. 눈꺼풀이 또 떨렸다. 한 번, 천천히. 소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 의식이 있다. 미경은 눈꺼풀을 다시 한 번 움직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간호사가 알아챘다. 이제 믿어야 할 순간이었다. 소연은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인가? 환자가 정말 의식이 있는 건가? 소연은 심호흡을 했다. 침착해야 했다. 제 말 들리시죠? 눈꺼풀이 한 번 움직였다.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한 번.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다. 의식불명이 아니었다. 환자는 깨어 있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신가요? 한 번.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보호자를 믿을 수 없나요? 한 번. 소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보호자가 문제였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다. 이 간호사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이 사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한 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미경은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말했다. 회사, 노리고 있어요. 소연은 입술의 움직임을 읽으려 애썼다. 회사? 무슨 회사?
미경이 다시 입술을 움직였다. 증거 필요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증거를 찾을게요. 그동안 계속 이 상태로 계세요. 들키면 안 돼요. 한번 소연은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미경이 눈으로 침대 서랍을 가리켰다. 소연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 낡은 노트가 있었다. 소연은 꺼냈다. 표지에 레시피 노트라고 적혀 있었다. 소연은 펼쳤다. 빼곡한 글씨와 숫자들이 가득했다. 이게 중요한가요? 한번 소연은 노트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중요한 페이지들을 모두 찍었다. 다른 증거는요? 미경이 입술을 움직였다. 대학병원 주치의. 소연은 이해했다. 대학병원 주치의에게 연락하라는 뜻이었다. 선생님 성함이요? 미경이 입술을 움직였다. 이준호. 소연은 메모했다. 이준호 선생님이요? 알겠습니다. 소연은 시계를 봤다. 새벽 4시였다. 교대 시간까지 2시간 남았다. 제가 지금 증거를 찾으러 갈게요. 혹시 누가 오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한번 소연은 병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실로 가서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방문자 기록을 봤다. 보호자 오재훈의 서명이 여러 번 있었다. 투약 기록도 확인했다. 소연은 모두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원장실을 향했다. 원장실 문은 잠겨 있었다. 소연은 주변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낮에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교대 시간이 됐다. 소연은 다시 303호 병실로 갔다. 미경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오늘 병원 끝나고 이준호 선생님께 연락할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눈꺼풀이 한번 움직였다. 소연은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다.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소연은 결심했다. 저 환자를 도와야 한다. 집에 도착해서 소연은 대학병원을 검색했다. 이준호 교수, 재활의학과, 전화번호를 찾았다. 이메일을 보냈다. 상황을 설명하고 연락을 요청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다. 정소연 간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메일 받았습니다. 한미경 환자분 말씀이시죠? 네. 환자분이 실제로 의식이 있습니다. 신호를 보냈어요. 이준호는 한참 침묵했다. 제가 내일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위치 보내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소연은 안도했다. 이제 도움이 올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소연은 야간 근무를 위해 병원에 도착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준호 교수가 내일 새벽에 온다고 했다. 그때까지 미경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다. 간호사실에 들어서자 선배 간호사가 말했다. 소연아, 원장님이 찾으셨어. 소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일로요? 모르겠어. 원장실로 가보래. 소연은 원장실로 향했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원장 문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정소연 간호사 앉으세요. 소연은 앉았다. 손이 떨렸다. 303호 환자 담당하고 계시죠? 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안정적입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환자분 관련해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소연은 일어나 나왔다. 복도에서 심호흡을 했다. 원장이 의심하고 있었다. 소연은 303호로 갔다. 문을 열었다. 미경이 누워 있었다. 보호자는 없었다. 소연은 재빨리 다가가 속삭였다.
원장님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해요. 눈꺼풀이 한번 움직였다. 소연은 주변을 살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어제는 없던 것이었다. 소연은 슬쩍 봉투를 봤다. 경영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내 펼쳤다. 회사 관련 문서였다. 날짜를 확인했다. 며칠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소연은 서류를 자세히 봤다. 미경의 서명란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비어 있었다. 소연은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곧 뭔가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이준호 선생님께 알려야 해요. 소연은 병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다. 휴대폰을 꺼내 이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답장이 금방 왔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도착하겠습니다. 소연은 안도했다. 밤 10시쯤 복도에서 재훈과 원장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며칠 안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훈의 목소리였다. 서류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했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였다.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소연은 조용히 물러났다. 한편 서울 본사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감사실장 장도윤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미경의 계정 접속 로그였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고 이후에도 계속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접속 시간과 패턴이 평소와 달랐다. 장도윤은 눈썹을 찌푸렸다. 미경은 의식불명 상태인데 누가 계정에 접속한 걸까? 장도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결제 흔적을 확인했다. 중요한 문서들이 승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제 시간이 이상했다. 새벽 시간대였다. 미경은 절대 그 시간에 일하지 않았다. 장도윤은 법무팀장 서동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 계정 접속 기록이 평소와 다릅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동식은 잠시 침묵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로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결제 건들도요. 지금 당장 오세요. 확인해야겠습니다. 1시간 후 서동식과 장도윤은 회의실에 앉아 자료를 검토했다. 이건 명백한 권한 도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동식은 생각했다. 일단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대표님, 남편분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실히 모아야 합니다. 서동식은 즉시 IT팀에 지시했다. 미경의 계정을 임시 동결하고 모든 접속 기록을 백업하라고 했다. 새벽 2시 서동식은 중요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경영 관련 문서였다. 미경의 전자 서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명 시간이 사고 이후였다. 이건 위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동식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 대표님이 계신 병원으로 갑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둘은 서류를 정리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소연이 303호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새벽 4시였다. 조용했다. 미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소연은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눈꺼풀이 한번 움직였다. 소연은 미경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버티세요. 도움이 오고 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긴장했다. 문이 열렸다. 재훈이었다. 간호사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환자 상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훈은 소연을 의심스럽게 봤다. 소연은 차트를 정리하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소연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준호 교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1시간 반 후 도착 예정입니다. 소연은 안도했다. 곧 도움이 올 것이었다. 새벽 5시 반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준호 교수였다. 지금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올라오세요. 3층 303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연은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내렸다. 간호사님이신가요? 네. 정소연입니다. 이준호는 악수를 청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이쪽입니다. 둘은 303호로 향했다. 다행히 재훈은 없었다. 이준호는 병실로 들어가 미경에게 다가갔다. 동공 반응을 체크했다. 손전등을 비췄다. 동공이 수축했다. 호흡 패턴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준호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미경의 손을 잡았다. 환자분, 제 말 들리시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미경의 검지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준호는 확신했다. 이 환자는 의식이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소연이 물었다.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반응이 너무 명확합니다. 동공 반응, 호흡 패턴, 근육 반응 모두 의식이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재훈이 들어왔다. 이준호를 보고 놀랐다. 누구십니까? 이준호는 명함을 꺼냈다.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이준호입니다. 환자분의 이전 주치의였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환자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허락받지 않았는데요. 주치의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재훈이 막으려 했지만 이준호는 단호했다. 환자분 상태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전원 기록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슨 의문점이요? 전원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기록과 다릅니다. 그때 원장 문 원장이 병실로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준호는 원장을 봤다. 원장님, 이 환자의 진단 기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원장은 당황했다. 왜 그러셔야 합니까? 환자 상태가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 진단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재훈과 원장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다. 서동식과 장도윤이 나타났다. 서동식이 명함을 내밀었다. 미경찬방 법무팀장 서동식입니다. 재훈은 뒤로 물러섰다. 왜 여기까지? 장도윤이 서류를 꺼냈다. 회사 계정 무단 사용건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건 제가 대표 부재 시 관리하는 거. 서동식이 끼어들었다. 법적 권한 없이 대표 계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불명이 아닙니다. 원장이 반박했다. 저희 진단이 진단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공식 절차에 따라 원장은 할 말을 잃었다. 서동식이 재훈에게 다가갔다. 오재훈 씨, 설명하실 게 있으시겠습니다. 재훈은 침묵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소연이 나섰다. 저도 증거가 있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서류 사진, 차트 기록, 노트 사진.
서동식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이것들 모두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무엇이 오해입니까?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준호가 미경에게 다가갔다. 환자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미경의 눈꺼풀이 한번 움직였다. 지금 눈을 뜨실 수 있겠습니까? 미경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늘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마침내 완전히 눈을 떴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미경을 쳐다봤다. 미경은 재훈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또렷했다. 다 들었어요. 재훈은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한 말 전부 들었어요. 재훈은 말을 잃었다. 미경이 깨어났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준호가 미경을 부축해 앉혔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미경은 심호흡을 했다. 몇 주 만에 제대로 숨쉬는 느낌이었다. 서동식이 물었다. 대표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경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재훈이 계획한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사를 가져가려고 저를.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장도윤이 서류를 꺼냈다. 대표님, 이 서류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경은 서류를 봤다.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제가 승인한 적 없어요. 전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서동식은 노트북을 꺼내 접속 로그를 보여줬다. 대표님, 이 시간대에 회사 계정 사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미경은 화면을 봤다. 없어요. 저는 그때 여기 있었어요. 그럼 누가 사용했습니까? 미경은 재훈을 봤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원장이 슬그머니 병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준호가 막았다. 원장님, 환자 진단 기록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 왜 의식불명으로 기록했습니까?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소연이 증거 사진을 보여줬다. 이 서류들은 환자 도착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준호는 사진을 확인했다. 이건 명백한 의료 기록 조작입니다. 원장은 할 말을 잃었다. 서동식이 재훈에게 다가갔다. 오재훈 씨,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재훈은 침묵했다. 하지만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저희는 이 건을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재훈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저는 변명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미경이 조용히 말했다. 왜 그랬어요? 재훈은 미경을 봤다. 미안하다고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욕심이었어. 당신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질투했어. 함께 이루면 되는 걸. 왜 빼앗으려 했어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20년이 다 거짓이었나요? 아니야. 처음엔 진심이었어. 하지만 점점.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서동식이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재훈과 원장은 조사를 받았다. 증거가 명확했다.
미경은 이준호의 도움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소연도 함께 갔다. 구급차 안에서 미경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당신이 살려줬어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대학병원에 도착했다. 미경은 특별병실로 옮겨졌다. 이준호가 직접 치료 계획을 세웠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천천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며칠간 집중 치료를 받았다. 미경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일주일 후 미경은 간단한 진술을 경찰에게 했다. 모든 걸 기억합니다. 들었던 대화, 계획, 모든 것을요. 경찰은 기록했다. 증거가 충분했다. 한편 재우는 구치소에 있었다. 변호사와 면담했다. 혐의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반성하십니까? 재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후회는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원장도 조사를 받았다. 의료 기록 조작, 환자 방치,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도 예정되어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미경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회복했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다. 목소리도 완전히 돌아왔다. 회사로 복귀할 준비를 했다. 서동식과 장도윤이 병원을 찾았다. 대표님, 회사는 정상화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대표님이 남긴 기록들 덕분이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20년 동안 빠짐없이 기록한 노트들, 영수증들. 그것들이 미경을 살렸다. 임시대표 체제는 해제하고 정식으로 복귀하시겠습니까? 미경은 잠시 생각했다. 조금 달라지려고 해요. 어떻게요?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겠어요. 서동식과 장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결정입니다. 며칠 후 미경은 회사 본사를 방문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미경은 사무실로 갔다. 책상 위에 레시피 노트가 그대로 있었다. 미경은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을 썼다. 2026년 봄 다시 시작.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미경은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회의 후 미경은 소연을 만났다. 소연은 회사 의료자문으로 정식 채용됐다. 소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대표님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미경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소연은 사양했다. 너무 많아요. 받아주세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판이 열렸다. 미경은 법정에 섰다. 재우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미경과 눈이 마주쳤다. 재우는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재훈에게 물었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재훈은 일어섰다. 미경을 봤다. 미경 씨, 정말 미안합니다. 미경은 표정 없이 들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다. 재훈은 징역 7년, 원장은 징역 3년과 의사 면허 취소. 법정을 나오며 미경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대표님, 남편을 용서하실 겁니까?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용서는 개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더 투명하게, 더 책임감 있게. 미경은 법원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 무르익었다. 미경은 완전히 회복했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미경은 회사 근처 작은 주방을 방문했다. 20년 전 처음 시작했던 곳과 비슷한 공간이었다. 주방 안에는 장아찌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다. 미경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향이 퍼졌다. 집 냄새였다. 미경은 주걱으로 장아찌를 떠서 맛봤다. 완벽했다. 미경은 웃었다.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다. 본무 장아찌, 소금 3%, 식초 5%, 일주일 숙성. 미경은 계속 썼다. 메모하고 기록하고 정리했다. 20년 동안 해온 것처럼. 문이 열렸다. 소연이 들어왔다.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응. 장아찌 확인하고 있었어. 저도 배워도 될까요? 미경은 웃었다. 당연하지. 이리 와. 둘은 함께 물을 썰고 소금에 절이고 항아리에 담았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1시간쯤 지났을까? 작업이 끝났다. 미경은 손을 씻으며 말했다. 소연 씨,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둘은 포옹했다. 며칠 후 미경은 1호 가맹점을 방문했다. 20년 전 처음 계약한 곳이었다. 대표님, 정말 다행이에요.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둘은 주방으로 갔다. 냄비에서 간장이 끓고 있었다. 미경은 향을 맡았다. 완벽했다. 사장님, 저 많은 걸 배웠어요. 뭐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요. 함께 해야 한다는 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미경은 웃었다. 저녁이 됐다. 미경은 작은 주방으로 돌아왔다.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미경은 냄비에 물을 끓였다. 된장을 풀었다. 두부를 넣고 파를 썰어 넣었다. 된장찌개였다. 밥을 지었다. 장아찌를 꺼내 접시에 담았다. 식탁을 차렸다. 미경은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맛있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미경은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천천히 썼다. 혼자 만든 회사가 아니라 함께 지킨 공동체. 기록은 사람을 살리고 신뢰는 다시 사람을 살린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미경은 노트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봄꽃이 피고 있었다. 벚꽃이었다. 미경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미경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었다. 마지막 장면, 미경은 냄비 앞에 섰다. 새 레시피를 시도하고 있었다.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달콤한 냄새였다. 미경은 웃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사람은 기록으로 기억되고 신뢰로 다시 일어선다. 한미경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